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5차원 전면 교육의 오늘 주제는 지력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 인간이 자신의 주어진 모든 역량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 중요한 인간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5가지는 처음이 지력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힘인 심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힘인 체력,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어요. 저희 그 5차원 전면교육은 전부 25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지력에도 5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력에는 제가 앞에 2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온 지식을 머릿속에서 잘 운영하는 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 운영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제가 학문의 9단계라는 그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지금 한 8주 정도 과거에 강의한 기억이 나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온 지식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야지 우리가 지력이 커질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주 그냥 매끄럽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래야지 서로 생각을 나눌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우리 땅에서 우리 사람들끼리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언어 능력을 가져서 외국어도 잘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 결국은 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학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언어를 잘하는 방법을 그동안에 한 10주 정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어 학습법 같은 거는 영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언어에도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우리가 배운 이런 학습법이 다른 언어에도 그대로 쓰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중국어를 영어 학습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훈련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국 학습법을 제가 한 3, 4주 여기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어떤 언어든지 우리가 바른 언어를 익히는 방법만 알면 이제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쭉 훈련해 왔죠. 오늘 그 지력 중에서 이제 3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그 지식을 운영하는 힘과 또 언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지적인 힘을 더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약점 위주의 학습을 하자,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약점 위주의 학습. 약점 위주의 학습하면은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약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잘 모르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지적으로 아주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아주 안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억울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약점 위주의 학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이제 수학을 잘하길 원해요. 근데 이제 그걸 열심히 이제는 공부하는 애들은 어떠냐면 먼저 수학 참고서 같은 거 살 거 아니겠죠? 참고서를 사가지고 어떠냐면요, 1페이지부터 이렇게 풀어봐요. 이렇게 쭉 풀다가 의지가 없는 애들은 풀다가 그만두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시험을 못 보고 공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 이제 문제를 이렇게 쭉 풀다 보면요, 아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풀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약간 뒤에 답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쭉 풀어가요. 그래서 한 권이 다 푼 다음에 사실은 그걸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는 문제는 다 풀었지만 모르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떡하냐면요. 또 새로운 책을 또 사요. 그래가지고 또 처음부터 풀어가요. 그래가지고 한 권을 다 풀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는 문제 있으면 풀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또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래서 2권을 풀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뭐만 한 거냐면요. 아는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책은 많이 본 것 같고 문제는 많이 푼 것 같은데 실제로 실력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력을 는다는 것은 아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 실력이 늘어나냐면 모르는 것이 해결되면서 새로운 것이 나한테 왔을 때 실력이 느는 거지 매일 아는 거나 풀어가지고 무슨 실력이 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약점 위주의 학습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약점 위주의 학습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책을 보는데요. 쭉 풀어가요. 아는 게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는 거 풀 수 있잖아요. 근데 2번을 보니까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모르니까는 풀다가 안 풀리면은 뒤에서 해답도 보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대충 한번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못 푼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표시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그라미 쳐놓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바로 나는 이 동그라미 쳐놓은 게 나의 뭐라는 거예요? 약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 이렇게 해서 쭉 풀어가는데 저 10번 정도 오니까 또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를 쳐놔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 한 권을 전부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새로운 책을 사서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그대로 놓고 그 다음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1번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 이미 내가 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2번은 어때요? 맞아요.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풀 때는 어떤 것만 풀까요? 모르는 것, 약점만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2번째 풀었는데도 이것을 못 풀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나의 더 큰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시를 이렇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0번에 가는데 했더니 이건 풀려요. 그럼 이거는 이미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약점이 아니야. 이미 지나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2번째를 풀어보면은 이 약점들을 쭉 풀어봤을 때 약점 중에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번째는 새로운 책 사서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 책을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볼 때 어떤 것만 보면 될까요? 동그라미 2개 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2개 친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또 이걸 못 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나의 진짜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하나 더 놔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해결된 것도 있고 안 해결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요. 이 책에서 정말 내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약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풀어버리면은 내가 수학에 있어서 약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를 제가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약점 위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안 가면요. 2권 새로운 책을 사서 또 1번부터 풀어가면은 이 안에도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는 문제도 어떻게 돼요? 기껏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는 문제를 2번, 3번 푼다 해서 실력이 더 느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한 거예요?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도 안 올라가고 실력이 없는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매일 아는 문제만 풀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항상 이런 약점 위주로 해갔을 때 시간을 낭비하는 걸 막고 아주 중요한 요소들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으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중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요. 나중에 정리를 다 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내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뭐만 있어요. 약점만 딱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해나갔을 때 그 집중력을 갖고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실제로 모든 세상의 원리가 이거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뭐 수학에 대한 거를 예를 든 거고, 이건 꼭 수학에만 우리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원리는 우리가 회사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돼요? 쭉 검토를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을 정리해서 나중에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내가 못했고 잘못됐던 것들을 골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고 잘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정말 내가 다시 차고 나가고 가려면요. 내 내재적인 많은 약점들을 찾아내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했을 때 자기의 삶을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학습의 원리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 하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것이 주는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점 위주의 학습을 해야 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런 약점 위주의 학습법을 또 이런 원리, 약점 위주의 학습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할 때도 이 법칙에 의해서 무엇이 참 좋은 공부 방법인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예습이 있고 복습이 있잖아요. 예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복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복습.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복습을 잘 하자 그런다고요. 그런데 약점 위주의 학습법을 아는 사람은 예습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요. 선생님한테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주로 어떤 걸 공부할까요? 내가 알아듣는 것들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에 놓쳐요. 근데 예습을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약점 위주의 예습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긴가 볼게요. 예습이라는 거는 미리 일어날 일들을 보는 건데 예습을 할 때 약점 위주의 예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런 보통 예습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이제 내일 볼 책을 탁 꺼내놨어요. 이렇게 봐요. 쭉 보니까는 이런 거 나오는구나, 이런 거 나오는구나, 이런 거 탁 이렇게 보고 갔어요. 그럼 이건 아는 거 갖고 갔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 아는 거 얘기하면 아이고 알겠다 그러는데 모르는 거 나오면 또 어때요? 모르고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습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약점 위주 학습이라는 거는 책을 보면서 아는 거는 어떻게 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아는데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네모도 쳐놓고 이거는 정말 모르겠는데 이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예습을 쭉 하면서 아는 거 다 버리고 모르는 것만 몇 가지를 탁 이렇게 모르는 거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요. 아는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걸 알고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중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저걸 이해하려고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모르고 갔는데 선생님이 그걸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거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뭘 질문을 합시다. 그러면 질문이 보통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질문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점 위주의 예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점 위주의 예습이요. 그러면은 약점 위주로 예습을 해가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을 쭉 보면서 모르는 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거를 선생님 설명 안 하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면은 상당 부분의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럼 복습이라는 건 그럼 소용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복습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렇게 내가 모든 걸 준비해 가려고 그랬었는데 복습도 무슨 위주의 복습을 해야 될까요?
약점 위주의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가면은 복습을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공부한 것 중에 아는 걸 다시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가 끝나고 나서 잠시 멈춰가지고 내가 오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뭘 하냐면요. 아는 걸 복습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몰랐던 걸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요즘 이제는 뭐 과학 공부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액 과외라든가 아주 너무 그 심한 과외를 제외해놓고요. 어떤 사람이 하다 모자르는 거는 보충하는 뭐 과외를 한다든가 학원을 다닌다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너무 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모든 걸 다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뭐 자기 혼자 할 수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가끔 이제는 뭐 어디 대학에 수석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과외도 안 해봤고 학원도 안 했는데 우리 아이 수석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들 그래요. 저거 거짓말이야. 원래 다녔으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은 그대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만약에 약점 위주의 복습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과외할 시간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약점 위주의 학습이 아는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예습할 때도 아는 것만 예습해가요. 학교 시간에도 뭐만 들어요? 아는 것만 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는 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항상 반복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외 가서도 또 뭐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것만 들어요. 학원 가서도 알아듣는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저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 돼요. 하자 복습 위주의, 약점 위주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습할 때도 모르는 거 찾아가요. 그렇게 하고 학교 가서도 모르는 거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복습할 때는 어떡하냐면요. 아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만 다 정리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뭘 해야 돼요? 모르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서 사전도 찾아봐서 왜 이렇게 됐는가 또 참고서도 찾아보고 그래서요. 모르는 것만 해결할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학원 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 언제 가야지 모르는 것도 해결 못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약점 위주로 해가면요. 이런 아이들은 시간을 단축해서요. 모든 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는 것들은 다 버리고 모르는 거 몇 개를 놓고 계속 집중해서 추적해 가니까요. 이 아이는 모르는 게 해결될 때마다 실력이 하나씩 늘고 모르는 게 다 없어져 버리면 그 아이는 뭐예요? 어디 가더라도 수석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천적인 것도 존재해요.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공부하느냐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해갔을 때 아주 큰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력. 지적인 뭐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많은 유익한 것이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런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지력이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거하고 이제 동일한 거로 제가 이미 많이 설명해 드린 거지만 백십학습 원리를 잠깐 이 약점 위주 학습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어요. 백십학습 원리는 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 강의를 통해서 한두 번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백십학습 원리는 건 이겁니다. 왜 약점 위주 학습하고 이게 연결되냐면요. 100개의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0개를 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가르쳐 주면요. 아주 뛰어난 애들이 뭐
90개, 95개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뭐 제대로 모르는 애들은 10개도 제대로 몰라요. 보통 한 5, 60개 알죠. 하지만 이 110 학습 원리에서 가르쳐주면은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할 수 있지만 못하는 애, 10개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5, 60개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100개를 가르쳐 줄 때 100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몇 개만 가르쳐 주냐면 10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00개 중에 10개만 가르쳐 줘요. 그러면 나머지 90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10개가 뭐냐면요. 나머지 90개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들에는요. 그러니까는 이 10개가 뭐냐면요. 가장 연결고리가 많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10개를 찾는 방법은 이미 학문의 9단계에서 제가 상관관계 학습법이라는 걸 통해서 찾는 방법을 좀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가장 연관관계가 많은 10개를 찾아내서 100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10개만 우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를 완전히 익히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재밌는 일이 생겨요. 이걸 익히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하고 연결고리가 돼 있으니까는 요걸 배울 때 요걸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냥 막 100개를 가르쳐 주면은 뭐 몇 개 모르던 아이들이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는 10개를 확실히 이해하고 나서 나머지를 가르쳐 주면요. 쉽게 50개, 60개, 더 나아서는 100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요. 지적인 원리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관관계가 가장 많은 10개를 골라내든지 아니면 내가 핵심적으로 일을 못하게 하는 약점을 찾든지 그래서 그런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걸 건드려서 해결하면요. 나머지 변두리 것들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제 그 아픔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아픔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차원 전면교육을 만들어낸 건데요.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성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지력을 키우기로 우리가 결정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음악도 포기하고 미술도 포기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거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 잘하기만 해. 뭐 부모가 무슨 희생이 있더라도 너희들 다 도와줄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요. 다 희생당하고 공부만 잘하면 뭐해요. 공부도 잘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하고 못 놀아도 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 관계도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공부 때문에 이걸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는데 그러면요. 이렇게까지 정말 대단한 각오면은요. 지력이라도 최고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하지만 우리의 지력이 세계에서 봤을 때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바닥이에요. 너무나 큰 바닥이에요.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인성을 포기했으면 이거라도 최고여야 되는데 인성 포기해서 망하고 이것도 최고도 아니고 지력도 망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요. 우리 한국 사람 노벨상 타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과거도 없고 지금도 없고 당분간 없어요. 왜 그래요? 인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뛰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근데 창의력이라는 거는 책을 보고 논리적인 걸 훈련하면 창의력이 생겨요. 하지만 그건 반 정도 생기는 거고 또 다른 면의 창의력은 상상력. 그렇잖아요. 뭐 머리에서 뭐가 끊임없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서력에서 온단 말이에요. 인성 쪽에. 음악, 예술활동, 자기의 마음의 문제 이런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방법은요. 지적인 힘을 통해서 50%가 오고요. 나머지는 인성을 통해서 50%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성을 깨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력으로 최고를 해봐야 다른 사람들이 50%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잘하는 방법은 지력을 키워가면서 동시에 인성을 키워줬을 때 공부를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원리에 우리 민족이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걸 빼놓고 지금 교육개혁을 하자 그러니 교육개혁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질적인 원리들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원리가 복잡합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쉽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고요. 이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식을 운영하는 능력도 알아야 되죠. 언어를 잘 운영하는 것도 알아야 되죠. 지금처럼 약점 위주와 백시학습 원리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 지력을 키우는데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자연 세계를 잘 이해하면요, 지력을 엄청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지력을. 근데요, 자연 세계 하면은 이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게 뭡니까? 과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과학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런다며. 우리나라의 과거는요, 이공계 학생들이 50%, 60%, 70%까지 됐어요. 저희 때만 해도 7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좀 했다 그러면 어딜 가요? 나 과학자 될래? 이공대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이공계 간 애들이 뭐 30, 40%도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앞으로 21세기에 이 과학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지적인 힘 갖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이 어떻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이해해야 돼요. 과학은요, 상당히 단순해요. 이 과학의 가장 큰 특성은 단순화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건 가짜예요, 사실은.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요즘 원자탄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원자폭탄 이런 거. 원자탄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복잡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건요, 자연 세계에 있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쓸게. E = mc 자승이라고 그러는 식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 E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있는데, 이거는 M이라는 건요, 이게 무게예요. 물건의 무게고, C라는 것은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인데, 여러분들 혹시 보세요. 빛이라는 것이 빨라요, 안 빨라요?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단 말이에요. 큰 거에다가 곱하기 자승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큰 값일까요, 적은 값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예를 들어 이게 30만인데 30만에 자승을 하면요, 이건 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1g의 무게가 있어요. 이게 만약 1g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 1g에다가 곱하기 빛의 자승을 한 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여러분들 이게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요 1g이 에너지로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것이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에너지로 바꾸기는 과학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에너지로 바꾸기 제일 쉬운 물질이 있어요. 그게 우라늄, 그런 거 들어봤어요? 네. 우라늄은 쉽게 사람들이 조금만 연구해서 탁탁 하면은 이것이 전부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우라늄 요만한 거 하나면요, 이런 걸 이렇게 모아놓은 펠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모아놓으면요, 이런 게 한 가정이 10달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 가면요, 엄청나게 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쭉 모아가지고 몇 다발을 떼고 그러면요, 그것이 한 마을에, 한 도시에 몇 달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뽑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자탄이 만들어지고 원자력 발전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든 복잡해 보이는 것이 E = mc 자승이 되는 이런 간단한 식 하나로 다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아는 것이요, 우리의 지력을 너무너무 높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연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만 이런 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과학자가 아닌 사람도요, 찾아놓은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용하면 돼요. 자, 자동차를 누가 만듭니까? 자동차, 소위 그 기술자들이 만들잖아요. 그럼 자동차 기술자들만 자동차 몰고 다닙니까? 자동차 기술자는 차 만들려고 차 타고 다닐 시간도 없어요. 차도 한 번도 만져서 본 적도 없고, 차, 이렇게 앞에 그 본네트 열어보면요.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은 제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자연세계 원리를 알고 이용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세계를 그냥 과학자들이 애써서 다 연구해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 5차원 전면 교육을 하면서요, 과학 법칙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과학자거든요. 저는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제가 12년 이상 제가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학의 법칙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 그것이 교육에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제가 교육에 제일 많이 이용했고 이 강의에서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물통 그림이에요. 이 물통 그림은 리비힐이라는 과학자가, 독일의 과학자,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과학의 법칙이에요. 전 이 법칙을 과학자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법칙이었는데 제가 교육에 딱 관심을 갖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법칙이 정말 교육의 법칙이나 그걸 알고 제가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과학의 법칙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나무 조각으로 묶어서 이렇게 만든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을 이 나무 조각이 다 완전하면 물통에 물이 가득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물통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물통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고 이 중에 한 조각만 부러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물이 다 새버려가지고 여기까지 빼기 못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새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과학의 법칙이에요. 과학의 법칙은 뭐냐면요. 다른 게 다 그럴듯하게 있더라도 하나만 무너지면 거기에서 있는 가장 최소의 것에 의해서 물통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제가 이 법칙을 보고 교육의 문제를 하나 했어요. 이 물통을 사람으로 잠깐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나무 조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지적 힘,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다 골고루 키워져 있으면 사람이라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주 내 역량을 발휘하고 정말 실력 있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똑 부러지더라도 글로 물이 새버려서 나는 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좋아서 사람들하고 잘 친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음도 좋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무리해가지고 몸이 망가져서 침대에 누워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침대에 누워있는 만큼만 살다 그 인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뭘 하나 추구해서 그것만 막 가잖아요. 하지만 그건 모양만 그렇듯한 거지 실제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가장 약한 부분이 결정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요. 모양은 그렇듯해요. 뭐 지력은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거는 모양만 그렇듯한 거지 이런 물통은 이건 쓸데도 없어요. 이런 물통은 사실은요. 지력만 높고 마음도 문제가 있고요. 남들하고 인간관계도 많고 이런 사람은요. 사실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근데 이걸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법칙을 잘 이해하면은 바로 거대한 지적인 힘을 갖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력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력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말을 구별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지력은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력의 진짜 본질적인 거는 내가 무엇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이냐 거짓말이냐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지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세계를 잘 이해하면은 바로 참과 거짓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대별돼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저절로 됐다.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나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 만들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절로 됐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죠. 만들어졌으면은 저절로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어떤 걸 택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은 틀려져요. 내가 막 저절로 된 거야. 그럼 뭐 저절로 됐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죠. 근데 내가 정말 어떤 특별한 계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냐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쫓아갈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쫓아가요? 진짜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그런데 과학들은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에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된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화석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화석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저절로 됐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화석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또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뭐 포유류가 이제 원숭이가 되고 뭐 그 이전에 조류가 있고 파충류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파충류가 이제 도마뱀이 새가 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런 그 포유류가 됐고 원숭이가 됐고 사람이 됐다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화석을 찾아보면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화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포유류에서 원숭이 된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럼 도마뱀하고 새 중간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화석을 막 찾아보면요. 지금 100만 종이 넘는 이 종류의 이런 그 생물체가 있으니까 중간 종류 화석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야죠.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파봐서 이게 많으면은 저절로 된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파봤더니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이게 원래대로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화석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길 뭘 얘기했냐면요. 여기에 중간 종류가 있다고들 주장을 해왔어요.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모든 생명들이 생겼다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 이것이 사실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요, 생물책을 가서 생물 중고등학교 거 말고요. 그건 아주 기본만 배우니까 말고 대학 이상의 생물책을 쭉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이론이냐면요.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missing link. 뭐냐면요. 링크. 이런 고리가 missing. 빠져버렸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화석을 다 연구해 보니까 이거와 이거의 중간 종류 화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missing link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저절로 됐다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세계를 잘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 제가 이렇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과학자로서 살아왔던 이 전반부 생애가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도 뭘 많이 알면 지력이 커질까요? 자연 세계를 잘 이해할수록 문과 학생들의 능력이 더욱더 커진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과 학생들도 뭘 많이 알아야 될까요? 문과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과라 그래가지고 매 수식만 풀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의 힘, 그런 수식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좋은 언어 능력도 갖고 글에 대한 분석 능력도 갖고 그랬을 때 진짜 지적인 힘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힘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거 뭐 너무 뭘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원리는 몇 개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건 이거예요. 지식 운영에도 원리가 몇 개 없어요. 지식을 잘 입수해야 되고 입수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머릿속에서 고도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잘 표출하는 것.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는 진짜 지적인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거로만 안 돼요. 그걸 내 머릿속에서 잘 운영해서 더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잘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가 좀 어렵게 들립니까? 쉽게 들립니까? 쉽게 들리죠? 아, 그럼 다행이에요. 하지만 오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임에도 쉽게 들리는 이유는 뭐 제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쉽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됐잖아요. 그게 지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힘이라는 것은 어렵게 보이는 것도 어떻게 돼요? 쉽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을 가져야지 모든 사람이 지식을 같이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누가 강의하는데요. 정말 어려워서 듣기 어려워요. 그러면요. 굉장한 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경우에는 쉽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힘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제가 사고구조와 발성구조라는 걸 통해서 어떤 언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적인 힘이에요. 하지만 아울러서 어떤 걸 접근할 때 아는 것 중심이 아니라 뭐를 접근하는 거예요? 약점이죠. 모르는 것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백십 학습 원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있을 때 전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제 가장 상관관계가 많은 핵심적인 것만 훈련해서 나머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어느 세계를 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하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를 잘 알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새로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자연 세계를 절대 어려운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찾아내는 건 참 힘들어요. 나도 과학자로서 정말 연구 활동을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자연 세계에서 비밀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미 골라놓은 거는요. 그건 거저예요. 그냥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렵다고 지레 겁을 먹고 안 써먹으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세계 그 영역에서 자연 세계에서 비밀을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만 그걸 찾아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서 척척척 쓰는 지혜로움이 있어야지 그게 지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난 한국 사회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런 힘들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정말 지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학교에서 매일 문제나 풀어가지고 점수나 몇 개 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정한 지적인 힘을 우리 민족이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이 잘 정말 이렇게 제가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한 군데 한 군데에서 이것이 접목되고 이용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잠깐 마치고요. 이제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한두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력이 잘 안 되거든요. 한 10번 정도 써야지만 암기가 돼요. 네. 이 암기 문제가 상당히 아이들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특별히 우리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뭘 잊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암기도요. 원리를 잘 이해해야지만 암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암기라는 것이 잘 되려면은 일단 흥미진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화 봤는데 외워가지고 영화 보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영화라도 보고 나서 어떻게 돼? 얘기 다 해주잖아요. 하지만 재미없는 영화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오잖아요. 그래서요, 그 암기를 머리로 보지 마시고요. 이 흥미있게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흥미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알려드리려는 것은 혹시 머리가 나빠서 그럴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다음 이 지력 기회가 되면은 흥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흥미와 연관을 갖게 하면은 잘 외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네. 네, 저희 아이는요, 밤낮으로 컴퓨터에 많이 지나치게 이렇게 컴퓨터만 하거든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면은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컴퓨터 갖고 뭘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한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 속을 좀 관심 있어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냥 하게 되면 자판만 쳐서 뭐 손가락 운동만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컴퓨터를 잘 이용하면은 충분히 과학적인 논리 같은 걸 따져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전부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요즘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를 쓰느냐 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갖고 뭘 하느냐를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너 요즘 뭐 하느냐 하는 것도 물어보고 또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그 아이들은 실력이 더 늘잖아요. 아이들이 가르쳐 달라면, 에이, 엄마 이런 거 알면 뭐 해? 그러면서도 기쁘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컴퓨터에 좀 관심을 갖고 컴퓨터도 컴퓨터를 만드는 데까지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쓰는 데는 어때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걸 잘만 쓰면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고 이제 현대사회는 컴퓨터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컴퓨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여러분들 지금 전화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는 컴퓨터를 쓰지 않는 거는 전화기를 쓰지 않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거보다 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자동차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컴퓨터도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시고 컴퓨터가 좀 자유로워지시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뒤에 거도 이렇게 열어보고 또 뭐도 보면서 조금씩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들을 늘려가면 되는 거죠. 절대 어머님이나 뭐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컴퓨터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억울한 일이에요. 실제로 요즘 이제 컴퓨터 학원 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컴퓨터를 익히는 데는 2, 3일도 너무 많아요. 사실 컴퓨터를 익히는 데는 그냥 한 2, 3시간 들으면 컴퓨터는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해봐서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적인 힘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